기출의 바이블 163페이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자,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같이 나왔을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삼각형이 겹쳐 나오기 때문에 이 규칙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수능 4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나오는 거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보는 문제라도. 자, 첫 번째, 사인하고 코사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정확하게 규칙을 외워두세요. 사인 법칙에서는 일단 R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반지름이라는 게 나오면, 일단 당연히 사인 법칙인데, 마주보는 변하고 어떤 걸 사인 법칙 써야 되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각하고 변을 쌍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아는데 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변을 알면 각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알겠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왔을 때 그래야 빠르게 자꾸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사인 법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풉니다. 사인 A하고 사인 B의 비율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변의 비율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각 A하고 각 B의 비율이 있으면 삼각형의 각을 그냥 구하는 거지만 사인 A 대 사인 B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변의 비율로 해서 나중에 코사인 법칙을 쓰든 사인 법칙을 쓰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무조건 한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세 변하고 한 각이 나와야 되잖아요. 코사인 법칙상. 그럼 세 변하고 한 각이 나왔을 때 이거는 무조건 문자 한 개로만 표시할 수 있으면 얘는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변하고 한 각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문자가 두 개가 되면 안 되고 문자 한 개로 정리시켜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인과 코사인 법칙을 여러 삼각형에 막 복잡하게 나왔을 때 어떤 삼각형에서 뭘 써야 되는지 그 부분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는 접근 조건을 구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삼각형이 여러 개 일단 나올 거예요. 이제 코사인이나 사인 법칙에서 같이 나오는 경우는 삼각형이 여러 개 무조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찾아야 될 부분은 공통각하고 공통변이 해당하는 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 두 개가 필요할 때 얘에서 공통으로 있는 게 뭐냐면 공통각은 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통변은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요 공통각이나 공통변은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용어에 관련해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원에서 이제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 법칙을 각을 여러 개 구해야 되거나 비율을 좀 구해야 되는데 각과 관련해서 이 세 개만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등분선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이죠. 각의 이등분선은 호각입니다. 그러니까 각이 같으면 원에서는 호가 같고 호가 같으면 원이 같은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호가 같으면 각이 같고 각이 같으면 이 호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럼 호가 같으면 현도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 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공통각하고 공통변을 찾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 공통호도 있는 거죠. 공통각, 공통현, 공통변, 공통호 이런 부분을 찾는 게 요게 이제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어떤 걸 쓰던 간에 구별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제 용어에서 각의 이등 분선은 아까 말씀대로 호각, 호가 나오면 각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사각형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사각형이 원에서 나오면 항상 삼각형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근데 만약에
평행하다 그러면 삼각형이면 요 외곽도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에서 요각 또는 이 삼각형에서 요각 이런 식으로 이 외곽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대각 원에서만 나오는 거죠. 원의 내접원은 얘가 합이 180도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 풀 때 이게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사각형이 있을 때는 외곽하고 여러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있을 때 외곽하고 대각이 있어야 된다. 외대, 외대. 그 다음에 평행선이 나오잖아요. 자, 얘도 물론 우리가 하나씩 알면 다 찾는 부분이긴 있는데, 자, 평행선이 나와서 두 개가 나왔을 경우는 무조건 억각, 동의각이 관련된 거죠.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알고 계실 텐데, 이 규칙을 머릿속에 해 놓으셔야 문제 여러 개 복잡하게 막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선일 때는 동네 제가 외우기 쉬우라고 한 겁니다. 억각이랑 동의각이랑 얘를 까먹어요. 평행선에선 내각도 몇 도다? 180도다는 거. 얘는 평행선일 때만 이동 가능한 조건이죠. 그래서 각에 대한 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면 호각, 외대, 외곽대각, 엇동네, 억각, 동의각, 내각. 이걸 각을 외우셔야 문제 풀 때 당황하지 않고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법칙이 중요한 게 지름이란 용어가 나왔을 때요. 지름. 자, 지름이 나오면 무조건 원에서는 지름이라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지름이랑 직각삼각형이랑 같다는 거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셔야 당황하지 않고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이렇게 외우셔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과 피타고라스 당연히 쓰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우리가 삼각비로 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삼각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직각의 양변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대변이 나오거나 어떤 거가 됐던 삼각비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삼각형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우리가 요 부분을 알았을 때도 이 두 변을 알았을 때도 직각삼각형에서 뭐 두 변을 알면 탄젠트도 구할 수 있고 사인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도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사인 코사인 법칙에서 직각삼각형에서는 재미난 뭐 다 계산하면 알지만 이 바로 떠올리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외우시면 더 좋아요. 이해한 다음에 얘를 알파라고 그러고 얘를 베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인 알파 값은 직각삼각형에서는 코사인 베타랑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인 알파라는 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 베타랑 같은 거죠. 그래서 삼각형에서 이 직각이 아닌 각이 나왔을 때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하나는 사인이라 그러면 다른 변의 다른 각의 크기의 삼각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사인 알파면 코사인 베타 또는 코사인 알파면 얘가 사인 베타라는 거. 자, 요 정도로 규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새로운 문제 아니면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차근차근 풀어서 구할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직접 문제를 풀면서 이 규칙을 외운 다음에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볼게요. AB가 3대 1이다. 그러면 3, 비율을 나오면 3KK로 놓으면 됩니다. ACK고. 자, 그랬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다. 그러니까 R이 루트 7, 이 R이 7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R이 나오면 사인 법칙인데 마주보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K, 3K 비율이 나왔지만 길이가 안 나왔으니까 결국 BC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인 법칙으로 그러면 사인 A 3분의 파이분의 BC A는 2R이니까 14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A는 7 루트 3이 되는 거죠. 요 길이가.
자, 그러면 세 변이 다 나왔어요. 세 변이 나오고 문자가 K로 하나로만 통일돼 있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하냐? 코사인 법칙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A의 제곱 77, 49 곱하기 3 얘는 3K 제곱 9K 제곱 K 제곱 그러니까 10K 제곱 마이너스 2 3K K 그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약분돼서 얘가 3K 제곱이니까 이 부분이 7K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약분해서 7. 그래서 K 제곱은 21이 나오는 거죠. K 제곱 구하랬으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로 큰 문제 없이 바로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AB가 5고 AC가 얘가 3루트 5고 AD가 7이다. 그랬을 때 BAC 요각이랑 그러니까 지금 요각이랑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죠. 각의 이등분선. 그럼 아까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호각입니다. 호각. 원에서 호가 같으면 각이 같고 각이 같으면 호가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용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안다는 얘기는 결국 같다는 얘기는 이 변하고 이 변하고 결국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이제 문자를 똑같은 거니까 K로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이 같으니까 얘랑 각이 같으니까 당연히 지금 세 변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각은 모르겠지만 이 각을 문자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코사인. 그러니까 이 코사인 값이 둘 다 같으니까 얘는 뭐냐? 사인 법칙을 이용하란, 아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라는 거죠. 코사인을 이용하면 일단 각 BAC하고 각 CAD의 코사인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얘를 알파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는 왼쪽 삼각형에서 2 곱하기 5 곱하기 옆변들 그다음에 옆변의 제곱들 그다음에 9, 5, 9, 45 그다음에 K제곱을 빼주면 되죠. 얘가 오른쪽 삼각형에서 똑같으니까 2 곱하기 7 곱하기 3 루트 5 그다음에 45 더하기 77이 49 마이너스 K제곱해서 문자 하나씩 하나로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 5, 5는 안 되네요. 2, 3루트 5, 2, 3루트 없어지고 요걸 정리하면 얘는 70 마이너스 K 제곱이고요. 얘는 80에서 94 마이너스 K 제곱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7배 하면 77이 490 마이너스 7K 제곱은 5 곱하기 94 마이너스 5K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90, 94 곱하기 5 하면 5, 4, 20, 400, 70이 되네요. 그러면 얘가 20은 2K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K 제곱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 일단 K를 먼저 구해보죠. K는 그래서 루트 10입니다. 자, 그럼 반지름 R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 알파는 일단 구해보면 K 대신에 루트 10을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왜? 25 더하기 45. 그러니까 얘가 70이죠. 2 곱하기 5 곱하기 3 루트 5에 70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얘가 60이 되고 그러면 요거 나눠주면 6을 하니까 10이 되고 2가 되고 그래서 얘는 5분의 그냥 루트 5분의 2라고 쓰겠습니다. 루트 5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사인 알파는 얘는 삼각형에서 얘가 루트 5고
얘가 2였으니까 5에서 4, 1이죠. 그러면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을 구하는 거니까 이 r은 루트 5분의 1 분의 변의 길이가 아까 k였죠. 루트 10입니다. 그러면 얘는 루트 50 해서 5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r은 2분의 5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도 각의 이등분선은 변이 같다로 놓고 두 개의 삼각형에서 각각 코사인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7번 보겠습니다. 길이가 A 각각 10, AB 세 변 예각삼각형에서 ABC 곧 원의 반지름 R이 나왔네요. 얘가 R이죠. R 있을 때 요 값의 조건일 때 얘는 코사인 법칙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약간 틀리죠. 여기 2가 없죠. 앞에 요 이들이 없죠. 2가 요 부분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AB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반지름이 여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마주보는 게 나온 거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숫자가 나왔으니까 얘를 갖고 사인 얘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사인 세타는 2r분의 변의 길이 10 이렇게 되죠. 변형하면 그러면 얘는 6 루트 5분의 10이 돼서 3, 5 해서 얘는 15분의 5 루트 5가 되는데 약분하니까 3분의 루트 5가 되겠네요. 사인. 자, 그럼 당연히 코사인도 구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세타는 어, 여기가 3이 되고 얘가 루트 5였죠. 그러니까 9에서 얘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2가 코사인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법칙처럼 생겼고 그다음에 코사인을 쓰더라도 문자가 두 개이니까 값은 구할 수 없지만 관계식은 AB의 관계식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A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가 1번이라고 그러고 코사인 법칙을 2번으로 해서 얘를 문자가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을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복잡하지 않고 요게 아마 그대로 쓰일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을 일단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 형태처럼 코사인 코사인으로 한번 해보죠. 10의 제곱 100이죠. 100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식이 하나 됐죠. 그러면 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 b로 나눠 보면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분모가 a, b니까 a, b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요걸 통째로 한번 바꾸는 방법을 생각하면 어, 얘를 그냥 써도 되긴 하겠네요.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0 플러스 3분의 4 ab가 되겠죠. 그럼 집어넣으면 여기 대입을 하면 얘는 ab분의 100 플러스 3분의 4 ab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얘가 3분의 2 곱해서 얘도 3분의 2 ab가 되겠네요. 자, 얘가 3분의 4다. 그럼 이 부분이 3분의 4에서 3분의 2 빼면 플러스가 되니까 얘 없어지고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곱하면 AB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지금 AB 값을 구하랬으니까 답은 끝났네요. 자, 그러면 4AB는 300 더하기 3분의 3을 곱하니까 2AB가 되겠죠. 그래서 2AB는 300. 그래서 AB는 150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8번. AP 대 BC 대 CA가 1대 2대 루트 2인 삼각형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외제본의 넓이가 28파이다. 즉 파이 r 제곱이 28파이. 그래서 R은 47, 28, 2 루트 7이라는 게 정보가 나왔고요. 자, 그랬을 때 각이 하나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변만 나왔으니까 얘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 하나를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인 법칙만 먼저 써갖고는 얘도 또 K로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얘를 비율이니까 선분 AB는 변 C로 쓸 수가 있죠. 얘가 K고 그다음에 얘는 A로 쓸 수 있으니까 얘가 2K고 얘가 B가 루트 2K인 거죠. 그랬을 때 3분 C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B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KKK가 있지만 세 변의 비율을 알면 얘가 K가 다 약분이 돼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먼저 구하면 얘가 K로 막 복잡하게 나와서 K를 먼저 풀어주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B는 2 곱하기 옆변들 B랑 마주보는 옆변들이 C하고 A겠죠. 그러니까 K, 2K를 쓰시고 옆변들 K제곱 더하기 4K제곱 그다음 빼기 B의 제곱이니까 2K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4K제곱분의 5에서 1을 빼니까 3K제곱해서 4분의 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면 사인 B를 구하면 얘는 4하고 3이었으니까 16에서 9를 빼면 루트 7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B는 4분의 루트 7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나왔으니까 R하고 같이 구하면 얘는 B는 2R 곱하기 사인 B가 되겠죠. 변형하면 그래서 4 루트 7에다가 곱하기 4분의 루트 7을 하면 답은 7이 나오겠습니다. 자, 19번 수능 문제였죠. 평가원 9월 평가원 문제.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7, R이 나왔습니다. R이 2 루트 7이고 그 다음에 원에 내접하고 각 A가 3분의 파이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점 A를 포함하는 게 BCD. 얘가 각은 모르지만 요 값을 삼각비로 줬죠. 그래서 얘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7분의 2 루트 7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BD, BD하고 얘를 모르니까 얘를 X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다음 BC, 얘를 X2라고 했을 때 두 개의 더하는 값을 구하라 이랬죠.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그 순서를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 R이 일단 나왔으니까 얘는 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사인 법칙을 쓰는데 마주보는 게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각이 지금 얘밖에 안 났잖아요. 각 자체가 물론 얘도 나오긴 했지만 사인이 일단은 요 부분 각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공통현이나 공통변이나 공통각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나온 공통변이나 현이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 그러니까 얘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구해 볼게요. BC를 구하면 얘는 사인 법칙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BC 나누기 사인 각의 3분의 파이가 2R이 되니까 얘가 4 루트 7이죠. 그럼 요 부분이 2 루트 3이니까 BC가 나오죠. BC는 4 루트 7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없어지고 2 루트 21이라는 값이 나온 거죠. 2 루트 21. 자, 이렇게 나왔고 이제 윗삼각형에서 3분의 파이는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각을 할 때 외우라 그랬죠. 자, 각을 봤을 때 외대, 외대는 엇동네. 그러니까 얘는 평행선 할 때 쓰시고 얘는 원이 나오면
호각이랑 같이 외곽하고 대각을 봐야 돼요. 근데 호각은 같은 호가 없으니까 얘는 쓸 필요 없고 외곽도 없죠. 교점이 이렇게 엇갈리는 게 없으니까 엇갈린 게 없을 때 외곽 쓸 일이 없어요. 그럼 대각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구해야 될 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얘가 3분의 2파입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고 x1은 여기서 보면 사인 값이 b, c, d. 요게 사인 값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요 부분이 사인 값이네요. 그죠? 요 부분이 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x1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삼각비로. 그러면 x1은 2r, 어차피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인데 2r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분의 2 루트 7을 하면 2r이 4r이 아까 요번에서 2 루트 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 루트 7 곱하기 7분의 2 루트 7. 그럼 루트 7 루트 7이 7이랑 없어지니까 얘가 8이 나오네요. 그래서 x1은 8이 나왔고요. 이제 x2만 구하면 되죠. x2를 보면 세 변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까지 합쳐서 문자 하나로 다 나왔고 각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를 쓰셔도 되고 얘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3분의 2 파이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x2에 얘 마주보는 거, 즉 4 곱하기 21. 얘는 옆변 88이 64 더하기 x2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x2,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플러스로 바뀌어서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8x2, 얘는 81이죠. 그죠? 84네요. 84. 84에서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20이 되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x2는 2가 나오네요. 그래서 x1은 아까 여기서 8이 나왔고 x2는 2가 나왔으니까 x1 더하기 x2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